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1,905명, 지난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이태원 클럽 일대에 있었던 대략적인 인원 수치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이태원 클럽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만여 명의 명단을 파악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던 인원도 많겠지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권유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홍대 주점을 다녀온 2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오늘 등교 예정이었던 고3 개학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오늘부터 혼잡한 지하철에 마스크가 없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개인 경조사 답례 식사를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강남구청의 한 과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늑장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홍련동 보로 유적던 시관이 2022년까지 지상 2층 7,200제곱미터 규모의 돔 형태로 조성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홍대 술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홍대 확진자는 이태원 확진자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연휴를 거치며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태원에 이어서 홍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홍대 확진자는 이태원 확진자가 클럽을 다녀갔던 전날 홍대 술집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확진자는 시기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알게 모르게 퍼져있던 확진자들이 연휴 기간을 거치며 불특정 다수에게 슈퍼 전파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로 콜센터나 요양시설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양상과는 다르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발 확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정오에 열린 방역당국 브리핑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만 102명인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충북, 전북, 부산, 제주 등 거의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네. 이에 방역당국은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 통신사 기지국과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하는 등 빠르게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이 충전됐다는 문자를 받고 난 뒤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면 일반 결제보다 지원금이 먼저 처리됩니다. 또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유효기간이 짧은 순으로 우선 처리됩니다. 5월 13일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어제보다 4명 늘어난 707명이고 사망자는 3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자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등교할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개학이 오는 20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의 등교는 27일로, 내일 예정됐던 고3 학력평가도 다음 주 수요일 등교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외 순차적으로 예정된 초중고 등교 개학은 다음 달 3일과 8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답례로 식사비를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강남구청의 과장이 결국 직위 해제됐습니다. 강남구청의 한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지 열흘이나 지나 취해진 조치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강남구 지부장이 노조 게시판에 작성한 글입니다. A모 과장이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답례로 대접한 직원의 갈비탕 식사비까지 업무 추진비로 결제했고 캠페인 명목으로 지출된 직원 식사비도 부풀려져 부서장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강남구는 지난 6일 결국 A 과장의 업무 추진비 유용을 인정하고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A 과장은 사용한 공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해당 사건이 현재 검찰에 고발된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적된 지 10일이나 지나서야 내려진 조치에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통곡로 강남구 지부장은 제보에 신빙성이 있고 물증이 나왔다면 충분한 조사를 위해 직위 해제를 먼저 하고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사건이 문제가 되니 감사 담당관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가져간 돈을 채워놓으며 없던 일로 사건을 덮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유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부 공무원이. 그러면은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그 간부 공무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위 해제를 해놓고 나서 직원들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강남구청에선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여직원 성추행과 근무 시간 고가의 피부과 시술로 과장 2명과 팀장 1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광진구가 홍련봉 보루 유적 전시관의 최종 설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 2층 연면적 7,200제곱미터 규모의 돔 형태의 전시관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올해 내 보루 보존 처리를 완료하고 2022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설명하는 핵심 유적지인 홍련봉 보루. 지난 2004년과 2012년,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토기를 굽던 가마터와 군사 방어용 해자, 고구려군 철제 깃대 등이 발굴돼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진구가 홍련봉 보루 유적 전시관 최종 설계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시관 조성을 통해 문화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더불어 교육과 전시 공간을 꾸리겠다는 보관입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시관은 지형과 산세를 고려해 길이 100m, 폭 51m, 높이 17.9m의 보루를 덮는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 내부엔 유구 관람로와 산책로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사 예산은 국시비 288억 원입니다. 착공에 앞서 올해 내 보루 진입로를 개설하고 보루 보호를 위한 보존 처리와 복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내년부터 골조 공사와 내부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진입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공사가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공사가 미뤄진 상태고, 그리고 진입로 공사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금년도에 유구보호실 복토 공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시관 건립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선 논의 예정입니다. 군은 관람료를 유료화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아차산을 찾는 등산객들로 인해 평일에도 주차장이 붐비는 만큼 주차난 해소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홍련봉 보루 전시관이 조성되면 남한 지역에서 매우 보기 드문 고구려 유적시설이라는 역사적 가치에 더해 교육과 전시, 체험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구민안전보험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대문구가 지난해에 이어 전 구민들이 신청 가능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연희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4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주민은 후유장애가 발생했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 다행히 서대문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해놓은 안전보험이 있어 보상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무보험 뺑소니 차량과 또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1,250만 원이 작년에 지급되었고요. 그 올해 또 3건 화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그 3건 그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와 뺑소니 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과 대중교통사고, 강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가 확대돼 모두 16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6개로 그 5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익사 사고, 가스 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휴유장애, 인질 사고라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의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났을 때 그것까지 5개를 추가했습니다. 서대문구에 등록된 모든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국내라면 사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는 서대문구청 안전취수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최근 용산구 경리단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것을 찾는 발길도 늘었다고 합니다. 용산구가 경리단길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경리단길입니다. 거리 초입을 시작으로 가게 곳곳엔 임대문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때는 개성 있는 가게와 독특한 먹거리로 각광을 받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에 이어 코로나19로 상권은 침체된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장사들이 안 되니까 가게세도 안 나오는데 작년부터 내놨어요. 1년도 넘은 거죠. 용산구가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조성 사업을 시작한 배경입니다. 공사 구간은 회남으로 전 구간 900m입니다. 맨홀 뚜껑과 마을버스 안내 사인, 가로등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경리단길 진입로의 좌측 보도는 최대 80cm가 더 확장되고 그 옆엔 안전 펜스도 설치됩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엔 이벤트 광장과 녹지 휴식 공간도 마련되는데요. 소규모 축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경리단길 종점인 남산 야외식물원 앞엔 핸드레일과 벤치, 포토존이, 인근 남산 소홀길엔 전망대 2곳이 설치됩니다.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조성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최근 대상포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흔히 산통에 비유할 만큼 통증이 크다 보니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에 앓았던 수도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도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수포를 동반한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것. 얼굴과 몸 등 신경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픈 게 그 칼로 후벼내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런 증상이 있은 다음에 한 3, 4일 뒤에 물집이 잡힙니다. 근데 그 물집은 신경을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신경절을 따라 몸의 반쪽만 오지 양쪽으로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상포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64만 명이었던 환자 수가 5년 만에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앓으면 안 앓는다 이랬는데 이것도 자꾸 지금 대상포진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재발을 잘합니다. 50세 이상 되는 분들, 특히 노인네들은 다 맞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픈 병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1회 접종 비용이 15만 원 선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 의회에선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혜숙 의원은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만큼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걸렸을 때 고통이 되게 심한 데 비해서 일생에 한 번 접종으로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
접종을 해드려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의 수는 많이 줄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서대문군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는 약 3,400명 정도.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 생활 모습을 여럿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제는 자치구 공식 행사도 랜선으로 즐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27번째 종로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공식 행사가 중단되고 나선 처음 열린 종로구의 공식 행사입니다. 행사는 종로구민상 시상과 김영종 구청장의 기념사, 주민들을 위한 힐링 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종로구 당선인은 축사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구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모니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구민을 위한 자리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구민상 수상자 포함 주요 내빈 50여 명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한 겁니다. 대신 종로TV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접촉을 줄이면서 행사를 효과적으로 해보자 생각해서 장소도 좀 한적한 곳에서. 코로나19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일상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기쁨이 앞서지만 어깨가 무겁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서서히 국민들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김 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유동인구와 노인이 많은 종로의 특성에 맞춘 생활방역 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모금 운동을 통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지혁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구청장을 시작으로 유명 연예인과 사회 저명 인사, 주민 대표들의 기부 릴레이 퍼포먼스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 운동인 함께해요 희망 기부 릴레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베풀고 나누는 그런 따뜻한 인정 속에 우리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이달 19일까지는 코엑스몰과 구청 로비에 설치된 기부존에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1,900원이나 9,900원을 낼 수 있는데 모금액은 코로나19 극복의 의미를 담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책정됐습니다. 모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됩니다. 오는 7월까지 60일 동안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에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 온라인 특별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캠페인 영상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QR코드를 통해서는 휴대폰 제로페이 기부도 가능합니다.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할인으로 7,000원 균일가로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소액을 기부하셔도 인증샷을 제시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관내에 있는 식당이나 호텔 이런 곳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남구는 모금한 기부금으로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해 희망 키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키트는 다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면 지역 상권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중랑구의 한 전통시장이 최근 상인 회장을 선출하고 이 시장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풀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손꼽히는 동원 전통종합시장. 이 시장이 안고 있는 대표 현안 중 하나는 아래쪽에 위치한 동원 전통시장과의 통합입니다. 과거 하나의 시장으로 생성됐지만 10여 년 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기점으로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에 현재 상인회도 둘로 나뉘어 조직돼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아래쪽도 저 위에 못지않게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지금 첫 번째 사업이 이제 그 어닝 사업인데 이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지금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 새로 취임한 동원 전통종합시장 상인회장의 우선순위 역시 두 시장의 통합입니다. 4년 전 주도적으로 두 시장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회를 조직해 유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통합에 대한 여론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시장을 운영을 한다면 정부 정책을 펼치는데도 훨씬 더 쉽고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재래시장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이와 함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주차 공간 부족도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이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많이 불평불만을 이렇게 늘어놓고 가시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 재래시장이 활성화 더욱 더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통합을 필두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 동원 전통종합시장.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 또 사회 전반적인 부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변화는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방안이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